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AD 테크놀로지가 오늘 6%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7%대의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말을 기해서 반도체 관련된 시리즈물 3편을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은 제가 3편을 주말에 제작할 만큼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가 한미 반도체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렇다는 건 비메모리의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리노 공업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쪽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가격을 잡는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쵸? 가격이 먼저 올라갑니다. 실적보다 가격이 더 빠르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먼저 빠른 이유는요.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소문이 돌 때부터 주가는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 시작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입니다. 자, 근데 그 신고가를 만드는 상황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냐? 7월 달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가부터 조정받는 폭을 보잖아요. 보세요. 한 30% 정도의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신고가를 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쵸? 신고가 매매를 하면 고가에서 사는 거니까 매매하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하고 저가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주가는요.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종목이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가격이 다 올라갔을 때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떨어집니다. 자, 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는 사실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제가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그쵸? 대략 한 100불 초중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0불 후반대. 그쵸? 근데 고가 500불을 넘어서 떨어지고 있죠. 대략 한 25불 정도 빠졌으니까 5% 정도 하락 구간에 들어왔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폭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래봤자 한 2%, 3% 정도인데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한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빠진다. 근데 엔비디아는 맨 앞단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미 반도체가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왜 올랐을까요?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쵸? 근데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 GPU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 이럴수록 메모리 반도체가 그쵸? 앞으로 기존의 수요가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앞당겨지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기존의 수요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설비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에 클라우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이버에서도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양이 한 30기가 정도 되고요. 그쵸?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이 정도 양을 전체적으로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속도가 느려요. 그쵸? 그래서 교체기는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사이클이 한 3년 주기가 되는데 올해 왜 교체기가 왔든 안 왔든 이런 식의 상승세를 냈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AI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고 여기서 GPU 수요가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GPU에는 단독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AI 서버 쪽으로. AI 서버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발생합니까? 그쵸. 고사양 메모리가 필요하고 그게 HBM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HBM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판매를 하고 GPU가 많이 판매를 하면 할수록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많이 판매를 하고 GPU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정이 있을까를 보면 우리가 다음 타겟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AD 테크놀로지가 되고요. 그리고 리노 공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영상 3편을 그쵸 시리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한 가지예요. 자, GPU를 생산하는 데는 엔비디아에서는 설계를 하고요. 그 설계하는 설계도를 TSMC다 삼성 파운드리로 보냅니다. 보내면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거쳐요. 즉 TSMC는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AD 테크놀로지 같은 잡일을 하는 기업들을 뽑습니다. 그쵸? 제가 표현을 잡일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걸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에서 설계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AD 테크놀로지로 넘어가서 AD 테크놀로지가 이 공정은 이걸 쓰고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TSMC는 갖춰진 설비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면 공정으로 짝짝짝짝짝짝짝 나오는데 요즘에 미세화 공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불량률이 높아요.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불량률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어디서 한다? 리노 공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AD 테크놀로지도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최적화 단계를 밟는 거고 그 최적화 단계 이후에 그쵸 후공정으로 테스트를 하는 기업이 리노 공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게 한미 반도체를 시작으로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종목은 AD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그리고 리노 공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지만 AD 테크놀로지는 이제 신고가를 도달했고 시작이다. 즉 시세의 시작점이 그쵸 지금에 있다는 거고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잡는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까지 제가 오늘 상세하게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 내용 한번 체크를 하고 상세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자 이 내용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인데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25%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뭐 에코프로 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가에 그쵸 시가에 공략한 내용이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영상에서는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이니까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가 11월 23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11월 23일 그쵸 장중에 11시 29분에 진행이 된 내용이고요. AD 테크놀로지 26,700원까지 올려서 사겠다. 오늘 반도체 중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다. 그쵸? 이건 오타예요. 가옵치스가 아니라 가온칩스입니다. 그쵸? 상승폭으로는 높지만 매수는 AD 테크놀로지로 들어가겠다. 그게 왜 그랬냐? 신고가를 먼저 갔기 때문입니다. 그쵸? 가온칩스보다 앞으로 가온칩스가 더 강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까지는 저는 AD 테크놀로지를 먼저 공략을 합니다. 그게 즉 신고가를 먼저 간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 이 내용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면 이 구조를 만든 건 저는 항상 신고가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 기준에서 제가 장 시작 전에 계속해서 그쵸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테스나 그쵸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됐는데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반도체 종목이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만 유일하게 2차 전지 중에서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오늘 25%대의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종가에 매도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그쵸 종목이 나가는 부분은 철저하게 상한가를 기준해서 보유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가에 진행되는 건 신고가 종목이 아니면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시가 4.8%, 종가 25.7%. 그쵸? 이렇게 마감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철저하게 신고가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고 자,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오늘 6.2% 그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구간도 한번 보시면요. 정확하게 그쵸 6.2% 그쵸 시가는 하락 출발했지만 6.2%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구조를 제가 만들 수 있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지금은 매물 소화를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AD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신고가를 도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은 당연히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무한정 받는 건 아니고 딱 1000분까지만 그쵸 선착순으로 받도록 할 테니까 지금 현재 487분이에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000분이 다 차기 전에 그쵸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와 함께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상세한 매도 구간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AD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반도체를 계속해서 강세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뭐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는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일감이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 그렇다는 건 엔비디아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건 TSMC를 포함한 파운드리 쪽의 일감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있을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AR앱에 대한 실적도 늘어나고요. 암이죠. 암. 그리고 암의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D 테크놀로지도 일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래서 신고가를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가격. 내가 얼마에 잡을래?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매수를 들어간 가격 이후에 15% 상승한 것도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성공이죠. 그러면 최대한 3개월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왜? 난 15%를 담보로 50%, 1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한 기준이 되는 즉 신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AD 테크놀로지를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역사상 최고가를 가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인제 시세가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다른 신고가 종목을 한번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세요.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AD 테크놀로지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는 그 기준 자체를 어떤 뭐 밸류에이션을 하고 지금 싸다 비싸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미래 가치를 반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하는 것만이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돼도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이제 상승 구간에 접어들었는지는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요. AD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그쵸? 딱 받아가셔서 공부하시고 이 내용 그대로 적용시키셔서 AD 테크놀로지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 많이 올라갈 때 쫓는 것보다 지금부터 공부해서 잡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연말이 다 됐는데 제가 연말을 기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